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즉 DLF 사태와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 등 연일 사모펀드와 관련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 이달 들어서는 사모펀드 시장에서 처음으로 환매 중단이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매 중단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이달 들어서만 라임 자산운용은 2번이나 지금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까지 포함하면 총 3번에 달하는 판매 중단이고요. 예. 우선 지난 10월 1일이죠. 라임 자산운용이 10월 2일 만기가 도래하는 400억 원 규모의 라임 탑2 밸런스 사모펀드에 대한 상환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펀드는 교보증권 레포펀드와 라임운용 사모채권펀드에 각각 50% 투자하는 펀드로 당시 라임 자산운용 측은 금융시장 전반의 부진으로 인해서 유동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일부 자산의 현금화가 늦어졌다면서 약 274억 원 규모의 라임운용 측 사모펀드 환매 연기를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라임 자산운용 측이 또다시 펀드 환매 중단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플루토 펀드와 테티스 펀드였습니다. 이 두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약 6,200억 원에 달합니다. 라임 운용 측은 이번에도 금융시장 부진에 따른 유동화 악화를 이유로 됐는데요. 덧붙여서 무리하게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저하돼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제가 이게 두 가지 펀드 환매 중단이 끝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번째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오늘이죠. 네, 이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앞서 거론한 두 펀드 외에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도 발표가 됐는데요. 무역금융펀드는 2천억 원대 규모의 펀드입니다. 이 펀드마저 환매가 중단되면서 라임운용 측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규모가 총 8천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 부진이 이어질 경우 올해 만기가 아니라 내년 만기되는 상품들까지 환매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내년 만기되는 사모채권 폐쇄형 상품을 고려하면 1조 1천억 원대의 환매 중단이 이루어지고요. 라임 자산운용 측이 최대한으로 잡은 환매 중단 규모는 메자닌 폐쇄형 상품의 환매 중단까지 고려한 1조 3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지나서 내년 가면 1조 3천억 원대까지 지금 불어난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된 겁니까? 네, 일단은 라임 자산운용 측의 펀드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라임 자산운용은 일단 지난해에 코스피가 17%나 가까이 급락할 때도 플러스 수익률을 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수익으로 한번 유병세를 타다 보니까 회사가 펀드 수익률을 위해 계속해서 정크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인데요. 현금화가 쉽지 않은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좋았다면 이 채권들을 주식으로 바꿔서 원금 보장은 물론 이자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라임 자산운용 측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게 펀드의 수익률을 돌려막았다는 의혹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까지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사모펀드 활성화한다 뭐 이런 정책들을 쏟아냈었는데 규제 완화했잖아요. 이게 화근이 됐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에 당시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최소 투자 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사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모펀드 활성화에 대해 주장을 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시사한 겁니다. 예. 일단은 뭐 규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런 관련 정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당장 라임 자산운용 측이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기자간담회 있었는데 다녀오셨죠? 네, 오늘 오후 3시였습니다. 네. 라임 자산운용 측이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먼저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가장 이제 죄송한 부분은 끝까지 이제 저희를 믿고
끝까지 환매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고객분들, 또 PB분들, 또 판매사분들 그분들께 실망감 드리고 신뢰를 저버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죄송하고요. 네. 네, 라임자 선유 측은 무엇보다 제2의 DLS 그리고 제2의 DLF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관련 인터뷰도 들어보시죠. DLS, DLF와 저희가 잠깐 비교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사고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르긴 합니다.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이 자리에서 밝혔는데요.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한 플루토 펀드의 경우 향후 2년 내에 70%까지 그리고 메자닌에 주로 투자한 테틱스 펀드의 경우 내년 말까지 60% 가까이 환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오늘 환매 중단을 밝힌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한 구조화 과정에서 투자자의 손실보다는 유동성 손실을 택했다면서 약 60%는 약 2년 8개월 뒤에 나머지 40%는 4년 8개월 뒤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배상에 대한 질문도 오갔는데요. 투자자 배상에 대해서는 성과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지급이 있을 뿐이지 연체에 대한 이자 지급은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입는 건데 결국엔 투자자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일단은 공모펀드와 다르게 공시되는 정보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사모펀드에 이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과 바꿀 수 있는 주식이 충분히 주가가 오를 때까지는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또는 그 이상까지도 환매가 어려워서 유동성의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 법무법인이 투자자들을 만나서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사실 손해배상이 가능할지는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에 따르면 집합 투자재산이 처분이 불가능해서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환매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환매 연기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맞지만 채권 발행 기업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아서 수익률에서 손해를 났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사모펀드 시장에 연이어 악재가 출몰을 한 겁니다. 사모펀드 시장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안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